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주 실무 사례 중에서 일주별로 지금 현재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는 갑자일에 태어난 사람을 이렇게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갑인.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갑자일과 갑인일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깊이 이렇게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갑인일주 사람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흑판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주실무 두 번째 사례입니다. 신유는 무술월 갑인일 갑자시, 그리고 81년 9월 6일생입니다. 남자고요. 올해 29살. 혈액형은 B형. 자, 여러분들 용신 분석할 때 신강, 신약 이렇게 분석한다 그랬죠, 먼저. 자, 이 사주를 보면 일진에 이렇게 일목이 와 있는데, 일목과 여기 보면 또 여기 뭐 간목이 있고, 지지도 이렇게 수가 와 있습니다만은, 이쪽에 보면은 월지를 못 얻었고, 그 다음에 이쪽 반쪽을 반전해서 반만 딱 얻은 사주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쪽에 포함해서 이쪽에 반. 이런 사주는 약간 신약으로 봅니다. 이거는 그냥 암기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잘라서 이쪽에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차이 나냐면, 우리가 그때 퍼센트로 대입을 해봤을 때 이것이 20%, 10%, 10% 되기 때문에 40%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뭐냐면 30%, 10%, 10%, 10% 하니까 60%가 나옵니다. 그래서 4대 6이 되거든요, 언제든지. 그렇기 때문에 딱 잘라서 이쪽에 있는 것은 있으면 그나 보나 마나 신약이다, 약간 기울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신으로 판단할 때는 신약이다, 일단 판단이 났습니다. 자, 신약인 것이 판단 나면 1차적으로 용신은 이 간목을 생해주는 것이 용신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을 찾아보니까 이 천간에 있는 것을 먼저 써야 되는데, 천간에는 나타나지 않고 이 지지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천간에 나타나 있는 것을 먼저 쓰는 게 좋습니다. 천간에 간목이 또렷하게 나타나 있고 지지에 뿌리가 있으니까 이때는 목을 용신으로 쓴다. 자, 목을 용신으로 쓰고 보니 이 목을 도와주는 이 자가 희신이 되면 되겠다. 희신은 수가 되겠다. 요 밑에다가 쓸까요? 구신은 기신은 금이 되고, 구신은 토가 되면 되겠네요. 화는 한신이다.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용신의 상태는 볼까? 용신의 상태는 매우 강하네요. 매우 유력하고, 그 다음에 유성하잖아요. 일반과 가까이 있으면 유성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유성하고 용신의 상태는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성격을 논할 때는 차례차례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V자로 본다고 했죠. V자로 보는데 비견은 마지막에 봅니다. 비견이 두 개가 보이네요. 여기는 보면 무토가 있으니까 편제가 보입니다. 그 월간에 편제가 있습니다. 성품으로 V존에 문제 볼 때 편제는 성품이 가장 뭐냐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관리, 전체 관리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이 사람은 좋아합니다. 근데 토가 나보잖아요, 그죠? 이 토는 구신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냐면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좀 더 강하게 하면 되겠죠. 이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해서 성격이 좀 급하다는 것도 좀 부정적인 면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전체 관리를 잘하지만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고 조급하다. 이 간목 자체가 원래 그렇습니다. 간목.
자, 성격을 논할 때 V존을 보기 전에 자기가 간목이잖아. 간목의 성품이 딱 따져볼 때 뭐를 보냐면 이 간목은 하늘로 쭉쭉 뻗어 올라가는 성장을 막 하고 싶은 그 생장이 급한 성격이 있어요. 우리가 간목. 그래서 이 간목은 이 경에 대입을 해보면 항상 경을 대입해보라고 했잖아. 경에 대입해보면 편제에 해당하거든요. 자기도 편제면서 편제적인 성격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이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더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그 다음에 비견이 밑에 2개나 있어요. 비견이 2개 있다는 말은 뭐냐면 아주 내가 주체성이 강하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은 주체성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고 싶은 그 생각이 굉장히 이렇게 또렷하게 많은 사람.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주에 있는 것은 여기 보면 신금도 보입니다. 신금 보이니까 여기 양쪽에 보면 이것이 정관입니다. 정관이 2개 보이고, 자, 2차적으로 보면, 토는 뭐, 아까 말한 뭐, 편제니까 뭐 관계없고, 자수가 하나 보이네요. 여러분들 배웠지만, 비급 통계란 말을 배웠지요. 지난번 그 강의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 양쪽에 비견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비견은 어차피 뭐 큰 그 의미가 또 주체성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바로 통과해서 자를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 해당되는 인성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래도 정인이 있습니다. 정인이니까 아주 학문과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좋습니다. 또 인자합니다. 인자한 이런 그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는 거는 뭘까요? 화가 없네요. 화가 없어. 이 사주가 이 사람이 화가 없는 것이 이것이 문제로다. 화가 있어야 화생토할 텐데 화가 없으니까 문제로다. 화는 뭐냐? 식상이요. 과정이요. 방법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떤 일을 달성하려면 과정이 있고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과정과 방법을 이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재성이 있으니까 먼저 급한 겁니다. 먼저 결과를 얻으려고 하니까 아주 급하고. 그래서 이 사람의 사주는 너무 급한 데 있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다. 이 사람이 급한 대신에 실수가 할 수 있겠다. 많아서 할 수 있겠다는 것이 이 사주의 맹점이 됩니다. 그 정도로 분석하면 됩니다. 그렇게 있는 거 분석하고 없는 것도 이렇게 중요한 걸 하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요래 놓고 요것을 상도로 해서 가지고 요놈을 가지고 직업적성을 들어가는 겁니다. 자, 직업을 보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결국 정인이 목이 용신이고 목은 비견이니까 뭐 직업을 따질 때는 주체성밖에 안 되니까 목으로 가지고 용신을 그 사람의 그 직업을 따지는 것보다는 요 밑에 있는 요 수, 자수, 인성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인성이 핵심적인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교육, 학문, 또 여기 있는 양쪽에 그래도 토생금 받아서 강하게 보이는 이 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공직, 뭐 직장 이런데 취직을 하면 이렇게 직장 취직을 해도 괜찮아요. 대신에 이 사람은 사업은 이 식상이 없으면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공유가 없으니까 급하니까 실수를 많이 한다고요. 그 사업은 좀 불가다. 사업 불가. 이렇게 빨리 판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불가한 사람 보고 사업하라고 막 그렇게 그쪽으로 학교로 유도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현재 이 사람이 29세니까 이미 대학은 나온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가 사실 해외에 나와서 공부를 하고 싶다는데 그거는 참 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상담이 왔기 때문에 다 공부하는데 당신은 교육과 이 학문적인 학문적인 곳으로 나가면 좋겠다. 교육자가 되라 해서 그렇게. 그럼 어떤 교육자가 되면 좋겠느냐? 그거는 이 사람이 본래
갖고 있는 것이 토가 재성이잖아요. 재성이 있으니까 이게 자기 갖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분야가 종류별로 볼 때는 뭐 그래도 이 사람은 재성이 있으니까 재성이라는 것은 뭐 전체 다루잖아요. 그럼 관리 쪽에 학문 중에서도 관리나 재무관리 같은 거 이런 쪽에 공부를 하면 자기가 좋아하고 좋아하는 겁니다. 얘는 이 좋으니까 재무는 너무 세밀한 관리가 되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 조금 더 큰 관리 있어요. 약간 보면 경영관리를 할까? 경영관리 같은 거. 경영관리. 좀 크게 보는 거. 실질적으로 세밀한 거 말고, 이 편제이기 때문에 세밀한 거 말고 좀 큰 밑그림을 그리는 것은 좋다. 그래서 큰 관리하는 것은 괜찮다. 재무관리 같은 거는 너무 세밀하니까 안 되겠네요. 경영관리가 좋겠다. 그런 쪽을 유도해주면 좋고, 그 다음에 이 토가 또 보면 특수분야잖아요. 특수분야니까 종교하고 관계도 좋다. 종교와 관련된 교육도 좋다. 이겁니다. 이 토가 왜 종교 쪽이냐 그러면요. 토는요. 본래 속성이 금에서 볼 때는 이 토는 무토는 토생금하는 이 편인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편인적인 역할. 여기 적용은 여기서는 편제로 되어 있지만 본래의 속성은 무토라는 거 아시죠? 그거는 지난번에 십성 공부를 충분했다면 잘 아실 겁니다. 요 내용을 모르시면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이때 왜 이것이 왜 그게 이게 뭐 갑자기 왜 이게 그런 말이 나오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십성 공부를 다시 돌아야 봐야 그 스님 설명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우자 관계는 이 정도로 이제 설명되었습니다. 배우자 관계는 같은 비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냐면 배우자 상은 자기가 보는 배우자 상은 바라는 바는 친구 같은 아내를 원한다. 친구 같은 아내를 원한다. 같은 비견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한테는 힘이 되잖아요. 결국은 배우자 우는 자기한테는 힘이 된다. 좋죠? 네, 힘이 된다. 배우자 나한테 힘이 된다. 그렇게 보면 되고, 자식은 나한테 도움을 주네요. 자식 운도 있다. 운도 있다. 이렇게 봐서 지난번 제1번 갑자 그 운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것은 갑자 운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사주는 그래도 많이 자식 운도 있고 친구 운도 있으니까 상당히 전의 운보다는 좋은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지난번 1번 운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갑자하고 조금 전에 이제 가비를 배웠잖아요. 맨 처음에 갑자와 가비는 이제 배웠는데 요 일주만 갖고 이제 보자 이지. 잠깐 시간이 좀 허용이 되면은 보겠습니다. 요거는 비견이고 요거는 갑자는 인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두 개를 볼 때는 요 사람은 좀 더 마음이 어떠냐면 좀 학자적인 풍모가 있다. 학자적인 풍모가. 요거는 갑이니까 기둥이 팍 단단한 비견이 있으니까 아주 주체성이 뚜렷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주체가 없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간목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주체도 든든합니다. 하지만 좀 학자적인 풍문이 많은데 그런데 이것이 1번 사주에는 지난번 1번 첫째 시간에는 이것이 수가 너무 많은 것이 다였습니다. 수가 많으면 물 위에 둥둥둥 떠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수가 본래는 신약 사주에서는 이것이 자가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신강 사주가 되고 보니 그것도 인성이 많은 사주가 되니 이 물 많은 것이 병이 돼가지고 아주 많은 특히 인성은 생각과 망상이 많습니다. 망상. 그 망상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학자로 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학자로 가기에는 너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갑인이 이렇게 오고 보면 원래는 이 인이 비견이 많게 되면 고집이 많아가지고 나중에 이 갑인의 인목이 되게 많아지면 결국은 재성을 그걸 하고 처제를 그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제. 처와 재성을 그걸 한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이것이 신약사주인 관계로 해서 오히려 여기서는 요놈이 좋은 관계가 됐고 배우자 관계입니다. 이 사람은 요 배우자가 도움이 안 되는 관계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글자 두 개를 볼 때에 갑자와 갑인의 관계에서 해석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선생님이 일주별로 60개 여러분들 책을 보면은 해석을 해놓은 게 있지만 그거는 갑자 내에 어떤 있는 그 위치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은 항상 신강, 신약을 따져봐야 확실한 이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 인목이 있는데 인목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면요. 인목 속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지장간에 병이 있고 그 다음에 갑이 있습니다. 물은 무도 있는데 물은 힘이 거의 없고 요건 30% 70%입니다. 배웠죠, 이것도? 예, 이것도 여러분들 지금 보고 지장간이 약하신 분은 또 공부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 돌아가셔서 지장간에 대해서 설명을 기초를 다시 하고 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요 30% 70%가 적용이 될 때 이 30%의 성질이 뭐냐? 이 병의 성질이 갖고 있거든요. 이 병이 뭐냐면 여기서 보면 목세가 하니까 식신이다. 식신. 요거는 뭐는 병이잖아. 그래서 이 사람은 식신적인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연구 분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사람이 학문을 한다고 했잖아요. 좋습니다. 연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직도 가능합니다. 예, 추가해서 좋습니다. 연구 학문직도 가능하다. 이 간목이기 때문에. 그것도 비결이 있으니까 식신격이니까 자기가 누가 뭐래도 자기 고집을 가지고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간목은 도대체 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요? 네. 이 간목은 경에서 대비해보면 여기 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늘 관심이 가지고 있는 분야가 뭐냐? 돈과 관련된 데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겁니다. 간목일주가 원래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경영관리 쪽에 연구 분야에 연구를 하면 좋겠다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확실하게 이 사주를 보면서는 특히 일지가 만약에 있을 때는 일지에 지장간까지 분석을 하면 더욱 상세하게 돋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용신, 성격, 적성, 직업, 배우자, 자식운까지 이렇게 검토를 해보고 다음에 이어서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쉰 후에 시작하겠습니다.